변호사님, 네. 16년 만에요. 이 시흥 슈퍼마켓 살인 사건의 용의자가 드디어 검거가 됐습니다. 맞습니다. 그런데 왜 용의자가 뭘 주장하고 있는지 아세요? 나는요, 이 피해자를 죽일 생각이 없었어요. 그냥 돈만 훔치려고 갔는데 이 피해자가 반항을 하는 거예요. 그래서 우발적 범행일 때 죽일 의도는 없었습니다. 근데 왜 이렇게 주장할까요? 결국에는 이 사람은 지금 범행을 자백을 했고 형을 최대한 가볍게 조금이라도 줄여보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클 테니까 아무래도 계획적인 그런 범행보다는 우발적 살인으로 주장하는 게 무리하다라고 판단했을 것 같아요. 강도 살인이 적용되면 형량 자체가 사형 또는 무기징역밖에 없어요. 그런데 지금 이 용의자가 주장하는 것처럼 실수로 그렇게 한 거다, 내가 과실로 그렇게 한 거다라는 게 받아들여지면 죄명이 강도 치사죄로 바뀌면서 법정형 자체가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유기징역형으로 다운이 되는 거죠. 그러니까 큰 차이가 있습니다. 그러니까 피의자로서는 본인이 할 수 있는 마지막 키를 가지고 흔드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. 그 사람이 자백을 앞두고 변호사한테 물어봤나? 머리를 쓰는 건지 뭔지. 근데 만약에 검사실로 돌아가서 이 사건을 내가 다시 수사한다라고 했을 때 어떻게 수사하시겠어요? 당연히 부검을 먼저 했겠죠. 기사를 보니까 목 부위를 여러 차례 찌른 걸로 돼 있더라고. 흉기를 미리 휴대하고 있었고, 네네. 그다음에 아무리 뭐 피해자가 저항한다고 하지만 위협만으로도 충분히 그 반항을 억압할 수 있었을 텐데 목 부위를 직접 겨냥해서 찔렀다는 거는 죽어도 어쩔 수 없다라는 심정으로 고의로 이제 찔렀을 거라고 좀 보거든요. 그리고 네. 사실 이게 제일 커요. 16년 동안 이 사람이 한 번도 자수를 하겠다고 마음먹지 않고 인터뷰한 거 보니까 가족에 대한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. 가족들한테 살인자의 가족으로 주홍 글씨가 씌워지는 것이 너무 부담스럽다고 하는데 이 16년 동안 자수를 한 번도 하지 않고 철저하게 자기 범행을 숨기면서 살아왔다는 거, 이런 걸 봤을 때 이게 과연 뭐 우발적인 게 맞을까?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건 그 사람이 범행 도구를 미리 준비해놨다. 그렇죠. 그 과도 자체가 그 슈퍼마켓에 있었던 거라서 이러고서 이제 부엌 가가지고 있었던 과도를 사용했냐. 그게 중요할 거고요. 그 해당 가해자가 그 직전 며칠간의 이동 경로를 CCTV를 땁니다. 흉기를 구매한 내역이 있는지 그 이동 경로를 따라서 범행을 미리 계획했는지 여부를 따지잖아요. 아니, 그리고 이 사람 그 현상수배에 걸린 사진 자체도 이틀 전인가 3일 전에 거기를 한번 왔다가 사실 물색한 거라고 봐야 되잖아요. 네. 이거를 물색하고 며칠 뒤에 이제 범행하러 간 거죠. 수사 중인 사건이라 저도 어떤 단정적으로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계획적인 살인으로 검찰이 좀 보고 공소장이 적힐 가능성이 크다. 범행 직전의 상황도 그러하지만 사실 범행 직후의 상황도 굉장히 중요하잖아요. 직후에 이 사람이 철저하게요. 시흥시에 거주한 자신의 지인의 집에서 당연히 살인을 했으니까 몸에 피가 묻었을 거 아니에요. 그 혈은 묻은 옷을 갈아입고 마산에 있는 자신의 주거지로 갔는데 일단은 흉기는 고속도로에다가 유기해요. 그리고는 국가를 입었던 그 피 묻은 옷 있죠. 그것도 다른 데다가 버린단 말이에요. 전국 곳곳에다가 그걸 흔적을 뿌려놨다라는 거. 그리고 지인 집을 미리 섭외했다는 거. 지금 면밀해요. 맞아요. 그래서 제 생각에는 그 지인도 참고인으로 수사하지 않을까. 왜냐면 지인도 이런 사실을 알면서 일단 방조될 수 있잖아요. 그런 건지 아니면 지인은 진짜 아무것도 몰랐던 건지 혹은 지인한테 언제 이 집을 들릴 건지 미리 얘기를 했던 건지 그렇죠. 이런 것들을 참고인 수사를 통해서 계획범죄인지 아닌지 아마 검찰이 좀 철저하게 들여다볼 것 같아요. 그렇죠. 그리고 이게 살인 사건에서 유명한 수사기관의 말이 있죠. 자백하는 순간부터 다시 수사가 시작된다. 자백 이외에는 보강 증거가 없이는 유죄 판결을 내릴 수 없다는 형사소송의 대원칙이 있습니다. 그래서 사실 이게 16년이나 지났으니까 보강 증거 찾는 게 진짜 어려울 거잖아요. 그래서 경찰도 지금 피의자를 프로파일러 면담에 경찰이 몇 번 설득해서 겨우 이제 새벽에 자백을 받아냈는데 여기에만 의존하지 않고 보강 증거를 위해서 그때 당시 왜 방범용 CCTV에 그 사람 그대로 찍혔잖아요. 그렇죠. 그게 그 몇 년 전에 그 사람의 운전면허증상의 사진상의 동일인지 이런 걸 지금 봤을 때 92%가 동일인으로 나왔고 그때 당시에 이제 사진을 근거로 해서 주변 탐문 수사를 벌여서 그때 여기 살았던 그 집에 살았던 사람 이 사람 맞냐라는 주변인들에 대한 수사도 지금 계속 이어가고 있다고 합니다. 그렇죠. 또 이런 것도 수사를 할 것 같아요. 이 사람이 16년 전에 발생한 사건이다 보니까 그 16년 동안에 또 다른 이제 여죄를 이제 저지르진 않았는지 당연히 이런 것도 수사를 할 것 같습니다. 이 사람이 원래 다른 동네 살다가 시흥시에 딱 한두 달만 거주했다는 거예요. 그 사람 얼마 훔쳤는지 아세요?
3, 4만 원. 봤어요. 아니 사람의 목숨값이 3, 4만 원입니까? 그런데 심지어요. 그 집회에 피해자의 혈흔이 묻어있다고 벌였대요. 16년이 지나서 시민의 제보로 이제 법대에 서게 된 거잖아요. 지금이라도 우발적 범행을 얘기하기보다는 본인이 범행했던 부분을 한번 솔직하게 이야기를 하고 늦었지만 피해자 유족들과 가족들에게 그 죄송스러운 마음을 직접 전달하는 것이 본인 사건에서 가장 유리한 선택이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. 그래서 지금이라도 지금 우발적 범행을 이야기하고 있지만 과연 그걸 검찰이 받아서 강도 살인에 대해서 자백을 하는지 그 우발적 범행이 아니라 계획했던 것이 맞다라고 인정할지 그 포인트도 계속 나오는 보도 내용을 통해서 한번 꼭 챙겨보셨으면 좋겠습니다. 네.